안녕하십니까? 학생 동무들, 얼마 전 우리 텔레비전 방송회관에서는 11년제 의무 교육의 혜택 아래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많고 많은 지식을 다져온 전국의 서학교 학생들의 알아맞히기 경연이 진행됐습니다. 보십시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죠. 이번 경연도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도와 시들에서는 여러 차례 경연을 하고 또 경연을 해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이번 경연에 참가시켰습니다. 그러니 경연에 참가한 58명 학생들의 실력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경연 심사는 이 3명의 선생님들이 맡아야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동방송 시간에 많이 본 척척 박사 선생님입니다. 교육과학원 연구사인 박사 부교수 리정만 선생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무들과 친숙해진 분입니다. 이 선생님은 교육과학원 실장 신호경 선생님, 그리고 또 이분은 동대원구역 교수강습소 서장 인민교원 황애룡 선생님입니다. 경연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1단계 경연에는 58명의 학생들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바로 이 학생들 가운데서 3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모두가 자신심이 넘쳐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럼 1단계 경연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학생 동무들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는 것처럼 1단계 경연 문제는 다 이렇게 답 선택 형식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경연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번호가 적혀진 여러 가지 색깔의 색종이를 5장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색종이들로 학생들은 1단계 경연에서 답을 냈습니다. 매 문제마다 색종이 색깔은 선택해 주었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답의 번호에다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 색종이를 한 통에 넣었습니다. 그럼 경연에 참가한 학생들이 첫 번째 문제의 답을 어떻게 냈을까요? 1번이라고 하였습니다. 1번입니까? 예, 그럼 옆에 동무. 1번과 4번을 선택했습니다. 1번과 4번 두 학생이 서로 답을 다르긴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느 학생이 답이 옳은지 답을 보겠습니다. 지금 답을 맞힌 동무들은 막 좋아서 박수칩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백두산 천지의 그 물은 어디로 흘러내리는가? 백두산 천지 주변에서는 50개의 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고 하고 좀 크게 물이 흘러나오는 데는 그 압록강 상류, 두만강 상류. 그래 그 결국은 압록강, 두만강으로 천지물이 많이 흘러내린다고 이렇게 리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동무들이 생각하고 있는 답과 같습니까? 이렇게 첫 문제부터 답을 맞힌 기쁨과 또 답을 맞히지 못한 아쉬움이 엇갈리는 속에 한 문제 또 한 문제. 1단계 경연에서 꼭 선발되기를 바라는 기대를 안고 학부 형들과 선생님들은 마음을 조였습니다.
어느덧 1단계 경륜 마지막 5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침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 됐습니다. 그럼 책종이를 접어서 한 통에 넣겠습니다. 자, 우리 어법 문제에 대한 답은 이 만화영화 초리가 가져온 장수보솥, 이 만화영화를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버섯은 덕이 있어요. 잡수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에 숨가쁘게 뛰어봤니? 뭐, 내도. 초리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참, 지금처럼 날씨가 덥고 가물 땐 먹는 버섯에도 덕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럴 땐 버섯을 10%의 소금물이 살살 끓을 때 3분 정도 담궜다가 꺼내서 깨끗이 씻어내면 이로써요. 이야, 난 그걸 몰랐댔어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알아야겠구나. 자, 이제 우리 답을 봤습니다. 10%의 소금물에 데쳐야 한다. 이렇게 3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경륜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모두들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점수들이 오슷비슷해서 30명을 선발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보충 경륜이 진행됐습니다. 보충 경륜은 반대말 찾기. 그럼 학생 동무들도 상류. 함께 찾아보세요. 하루입니다. 하류, 맞았습니다. 즐겁다. 불쾌하다입니다. 예, 맞았습니다. 리득, 선행입니다. 맞았습니다. 득점, 꼴등. 득점, 꼴등이랍니다. 예, 이 학생은 너무 긴장한 탓에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것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정말 아쉽게 됐지요. 드디어 30명의 학생들이 선발됐습니다. 다음은 2단계 경륜. 여기서는 10명의 학생들을 선발해야 합니다. 2단계 경륜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1단계에서는 그 참가자들 전체에게 그 대답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는데 2단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매 문제에 대해서 선발된 1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만 이래 그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주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문제가 제시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지금까지 학생들이 그 컴퓨터에 설정된 준비 단추를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학생의 번호와 그 순서가 이제 쭉 기록됩니다. 이 기록이 되면은 그러면 1등부터 10등까지 그 단추를 누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대답할 그런 그 자격을 줍니다. 대답을 못하면은 점수를 꿰띄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예, 방향 그러니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정확히 답을 내야 하는 경기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을 다투는 경기였습니다. 10명 안에 들지 못하면 아예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단추를 마구 눌렀다가 대답이 틀리면 점수를 깎이옵니다. 그리고 또 2단계 5문제가 다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대답을 못하면 다음 단계 경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경륜 참가자 동무들이 정말 긴장했겠죠.
2단계 경륜 네 번째 문제는 그리기와 결합된 자연 문제였습니다. 가을철의 자연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나무 잎들은, 곡식들은, 기러기는, 귀뚜라미는 가을철의 낮 시간과 밤 시간이 거의 같아지는 날은 이 날은 어떻게 부르는가? 예, 이번엔 29번 동무가 제일 먼저 단추를 눌렀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5분 주겠습니다. 자, 가을철에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 동물들의 생활도 또 식물의 모습도. 그럼 이 가을철의 동물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하고 또 식물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어느 학생이 가을철의 자연 모습을 그림에 잘 담았는지 보십시오. 가을철의 모습이 안겨옵니까?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관람석 경기도 진행했습니다. 관람석 희망팀과 미래팀의 경기. 희망팀, 미래팀, 예, 또 한번 겨뤄봅시다. 과연 어느 팀이 이기겠는지. 자, 어느 조에서 먼저 대답해 보겠습니까? 예, 우리 공평하게 한 개씩 희망팀에서 하나, 미래팀에서 하나 이렇게 옷 바꾸어 가면서 한 개씩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첫 번째 동무. 나무 잎들은 나무 잎들은 단풍이 들어 떨어진다. 자, 미래팀. 곡식들은 여기 닉타이도 매지 않은 어린 유학생 동무 왔는데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곡식들은 물이 있습니다. 예, 곡식들은 물을 읽습니다. 자, 희망팀 동무들. 자, 세 번째 물음. 기러기는 여기 유학생 동무. 어디서 날아옵니까? 기러기 남쪽에서 날아옵니까? 자, 희망팀 동무들 하나 틀렸습니다. 미래팀 여기 남학생 동무. 북쪽에서 날아옵니다. 예, 기러기는 북쪽에서 날아옵니다. 가을철에. 귀뚜라미는 우리 여기 세 번째 동무. 1단계 경륜에서부터 진행된 관람석 경기는 시작부터 그 경쟁 요리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귀뚜라미는 밤에 귀뚤귀뚤하고 옵니다. 기뚤기뚤하고 옵니까? 또 다르게 생각하는 동무 있습니까? 예, 알을 낳고 죽습니다. 알을 낳고 죽습니까? 다 잘 맞췄습니다. 2개 맞췄습니다. 자, 이쪽에 미래팀 동무들 가을철에 낮과 밤이 거의 같아지는 시기는 9월 22일 또는 9월 23일입니다. 예, 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관람석은 관람석대로 미래팀 경연 세개 무대는 또 대답했습니다. 그것대로 조조마다 9월 이기겠다는 23일 은 승벽심으로 어떻게 부릅니까? 들끓었습니다. 예, 이젠 물음이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미래팀, 희망팀 한 명씩 나와서 덜가위보 해가지고 이기는 팀 동무가 대답하겠습니다. 손 들겠습니다. 예, 덜가보. 예, 희망팀 동무들 이겼습니다. 나오십시오. 자, 9월 23일 우리 졸기에서 어떻게 부릅니까? 예, 맞습니까? 예, 추분이 맞습니다. 희망팀 몇 개 맞췄습니까? 3개. 예, 그러니까 우리 희망팀, 미래팀 각각 3개씩 맞춰서 비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가는 그 경쟁요리 속에서 학생들은 서로서로 배우면서 더 많은 지식을 다져나갔습니다. 드디어 10명의 학생들이 선발됐습니다. 3단계 경연을 앞둔 모두 가슴마다에는 1등의 꿈이 차가 넘쳤습니다. 모두의 꿈은 하나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음먹은 것처럼 안 되는 것이 경연이니 과연 이들 중에 어느 학생이 자기 꿈을 이루게 될까요? 그럼 3단계 경연을 보겠습니다. 이 3단계 경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3단계 경연에서는 먼저 10명의 학생 동무들이 다 같이 두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가 끝나면 점수를 정합해서 마지막에 있는 4명의 학생들은 다음 경연에 참가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몇 명 남습니까? 예, 이 6명의 학생들을 가지고 1, 2, 3등을 가르는 결승 경연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1분 주겠습니다. 자, 시간 됐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손 떼겠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답을 보겠습니다. 예, 3명의 학생 동무들은 답을 똑같이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3, 네모 8, 삼각형 6. 예, 그리고 평안남도 학생은 동그라미 8, 네모 3, 삼각형 11 이렇게 찾았습니다. 문제에서 동그라미, 삼각형, 네모나기는 각각 서로 다른 수들을 나타낸다고 했기 때문에 두 자리의 수도 일 없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점수를 보겠습니다. (3단계) 두 번째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빛에 대해서 학습한 은경이는 자기와 자기의 그림자를 그림으로 그렸다. 그는 자기의 그림자에서 4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틀린 것을 찾으시오. 이 문제 생각할 시간 1분 주겠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답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 45번 동무가 어떻게 답을 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기서는 해가 내 앞에 있다고 했는데 그림자는 언제나 해의 반대쪽에 생깁니다. 그러므로 해가 내 앞에 있는데 그림자도 은경이 앞에 이겼으므로 그것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에는 은경이 눈과 코같이 다 나타나 있는데 그림자는 눈과 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경이는 한 손을 두 손가락으로 폈는데 그림자에서는 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예, 4가지 찾으라고 했는데 3가지 찾았답니다. 예, 앉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체로 문제에서 틀린 것을 찾은 걸 보면 학생과 학생 그림자가 떨어져 있는 것을 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들이 좀 낮게 됐습니다.
예, 그럼 두 문제에 대한 점수 결과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부터는 6명의 학생들만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5점 이상 맞은 4명의 학생 동무들은 참가할 자격을 가졌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4점 맞은 3명의 학생 동무들을 가지고 버충 경연을 한 문제 더 해가지고 2명을 선발하겠습니다. 버충 문제는 심사 선생님이 내겠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매미들이 많이 나타나 요란하게 울어댄다. 매미 새끼벌레는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살며 매미가 해로운가 리로운가? 이런 문제입니다. 시간을 몇 분 주겠습니까? 3분이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됐습니다. 예, 선생님 답이 어떻게 나와야지 옳습니까? 땅속에서 산다는 거, 그 다음에는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고 산다는 거, 장마철에 땅이 물렁물렁해질 때 번데기 상태로 땅을 뚫고 나온다는 거, 그래서 장마철에 매미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식물의 뿌리도 갉아먹고 또 나와서는 식물들의 그 즙을 빨아먹기 때문에 식물체에 해롭다는 거.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 채점 결과를 말씀드리면 46번 3점, 47번 2점, 15번 4점입니다. 예, 그럼 다음 경연에 참가하게 될 6명의 학생 동무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모두 6명의 동무들이 승부를 가르는 결승 경연에 올라왔습니다. 이제부터 이 동무들로 승부를 겨루는 경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6명의 동무들이 서로 다른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동무들 열쇠가 걸려진 방 안에 들어가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열쇠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 문제들에 열쇠를 걸어 주었습니다. 그 열쇠를 열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열쇠는 수수께끼입니다. 자, 들어가 앉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한 명씩 나와서 여기 가운데 지금 수수께끼 문제가 둔 6개의 봉투가 있습니다.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이 봉투를 뽑아가지고 수수께끼 문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 답이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고 문제와 그림을 잘 연관시켜 보면서 여기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림을 손으로 눌러주면 맞으면 문제가 나옵니다. 틀리면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무가 이제 대답을 하다가 대답이 틀리거나 그럴 때에는 보충 대답을 하겠습니다. 보충 점수 주겠습니다. 46번 동무 나와서 봉투 뽑겠습니다. 자, 무슨 문제입니까? 읽어보십시오. 긋도 속도 다 빨간 것이 무엇입니까? 침착하게 써보십시오. 굿도 속도 다 빨간 것이 무엇인가? 예, 맞았습니다. 토마토입니다.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이고 제일 긴 강은 압록강이며 제일 긴 산줄기는 백두대 산줄기이고 제일 큰 섬은 제주도이며 제일 높은 벙커에 있는 섬은 독도입니다.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5점입니다. 두 번째 동무 나오겠습니다. 나는지가 무엇? 어각별, 어갈피, 어가산형, 어각형, 어새끼가 있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5점입니다. 세 번째 동무 나오겠습니다. 나무꾼도 아니고 먹수도 아니지만 숲속에서 첫째 가는 일꾼이 무엇? 잘 보십시오.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예, 딱따구리가 맞습니다. 예,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용 무지개는 어느 쪽에 설까요? 동쪽에 섭니다. 예, 스승님, 동쪽에 선답니다. 맞습니다. 예, 맞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지개는 해를 등지고 볼 때 보이기 때문에 전용 무지개는 동쪽에 선다고 봅니다. 자, 네 번째 동무 나오겠습니다. 일생 동안 셈세기를 해도 12가지밖에 못 세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수수께끼 문제 맞췄습니다. 찬물을 좋아하고 양모장과 민물에서 산다고 했는데 어떤 물고기인지 알아맞혀 봅시다. 예, 칠색성어입니다. 선생님 칠색성어랍니다. 어떻습니까? 맞았습니다. 예, 맞았습니다. 예, 여기 다섯 번째 동무 나오겠습니다. 중에다 집을 지고 다니는 것은 무엇?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시간 2분입니다. 일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1번이랍니다. 예, 1번이 맞습니다. 마지막 한 동무 나오겠습니다. 코 옆에 뿔난 것이 무엇? 커 옆에 뿔난 것이 무엇일까요? 무지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나리, 소나무. 예, 세 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른 동무들 단어 한 번씩 만들어 봅시다. 서리개, 어리사, 개교시, 예. 오소리. 그래서 우리 네 명의 동무들에게는 이 보충 점수 1점씩 더 주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다 5문제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승 경연에서 5문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2문제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다 1문제 쓰겠으니까 모두 3문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문제 더 풀겠습니다. 예, 문제가 제시되겠습니다. 시간은 2분 주겠습니다. 자, 시간 됐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답을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는 답을 어떻게 내야 됩니까? 학생들이 흔히 이 문제를 풀 때 9개의 사과를 4개의 주머니에 갈라서 넣으려고 자꾸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4개의 주머니에 홀수개만큼 들어가면 4개의 홀수의 합이 짝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홀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첫 번째 주머니엔 한 알, 두 번째 주머니에 하나, 세 번째 주머니에 7알 또는 첫 번째 주머니에 한 알, 두 번째 주머니에 3알, 세 번째 주머니에 5알 또는 세 개의 주머니에 3알씩 넣고 이 3개의 주머니를 네 번째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몇 번 학생들이 답을 맞췄습니까? 25번 학생과 18번 학생이 5점 맞았습니다.
결승 경연에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5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돈 비지 말고 침착해서 답을 내겠습니다. 자, 시간 됐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답을 보겠습니다. 예, 6명의 학생 동무들이 다 답을 냈는데 그럼 답이 옳은지 우리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불야성은 불야경, 단복은 체육복, 주수는 단물, 칼파스는 꼴바싸, 까까오는 에스키모, 입지는 입종입니다. 말 그대로. 다음 게장국은 단고기국, 사라는 접시, 강냉이 쌀은 옥살, 가두배추는 양배추. 그럼 점수를 보겠습니다. 그럼 3단계 경연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 점수가 나왔습니다. 평양시 김강호 학생이 19.5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연 등수를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오늘 경연이 전부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6명의 학생 동무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박수를 보내줍시다. 우리 1등한 학생 동무, 전국의 우리 소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이런 학생으로 오늘 뽑혔는데 어느 학교에 누군지 한번 큰 소리로 자랑해 봅시다. 저는 초성구역 화산소학교 4학년 8반 김강호입니다. 예, 김강호 학생 정말 이번에 우리 경연에 참가하면서 자기가 1등 하리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예, 1등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경연에서 1등을 하여 우리 화산소학교의 이름을 온 나라에 떨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1등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1등을 하고 보니 경연하는 김정문 스님께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기특합니다. 그 꿈을 이렇게 꽃핀 우리 평양시 김강호 학생 동무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줍시다. 예, 우리 김강호 학생 동무를 키운 선생님입니까? 이럴 때 우리 교육자된 궁지야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라마치 경연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제가 키운 학생이 과연 1등을 할까 하고 생각하였는데 평범한 공간의 아들인 우리 강호 학생이 1등을 하니 정말 기쁩니다. 저는 우리 교원들이 학생들의 재능을 꽃피워주고 이끌어주는 뿌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경리하는 김정은 원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학생들을 선군 조선의 육군으로 키우는데 모든 힘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아라마치기 경연에는 모두 6명의 유학생 동무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남도의 최예용 동무가 3등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최예용 동무 이번엔 비록 3등했지만 한번 교리를 큰 소리로 다져보자요. 저는 이번 경연에서 3등을 하였지만 앞으로 처급중학교 아라마치 경연에서 꼭 1등을 하겠습니다. 예, 최혜영 학생 처급중학교 학생들의 알아맞히기 경연에서 꼭 다시 만나기 바랍니다. 학생 동무들, 경의하는 원스님께서는 강성조선의 내일의 모습은 우리 30단원 동무들의 성적 중에 먼저 그려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위의 모든 곳은 다 과학의 대상입니다. 불어오는 바람이나 굴러다니는 돌 하나에도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생활의 순간순간 언제나 물음표를 안고 사는 학생들에게는 탐구의 목표가 생깁니다. 오늘 경연에서 보여준 그 경쟁심, 그 열정으로 세계가 안고 있는 과학의 비밀의 문을 동무들이 하나하나 열어나가길 바랍니다. 강성조선을 세계에 빛내는 나라의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